있습니다. 21에서 25번 제시문 똑같습니다. 1 하고요. 문단기호 해봅니다. 그냥 문단기호 하는 게 아니지. 소크라테스 어쩌고 저쩌고. 소크라테스. 니체. 니체. 참 니체. 니체에 따르면 왜 이래 니체가 계속 나와? 역시 마지막까지 니체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봐라 했습니다. 했더니 니체의 철학 됐습니다. 이 글은 무슨 제재고요? 인문제재고요. 인문제재 중에서 문과학생이나 이과학생이나 예체능계 학생이나 다 싫어하는 철학 지문이고요. 제목은 화제는 뭐에 대한 얘기다 이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지. 맞죠? 자, 문제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문제 안 봅니다. 왜? 문제 유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다 압니다. 국어는 특히. 수학은 어떤 문제 나올지 몰라도 국어는 어떤 문제 나올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지? 우린 다 압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자,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학. 자, 처음에 전통 형이상학이 나오고요. 현실 세계를 안 좋게 보았네요. 거짓이고 현실 너머가 진짜배기라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축에 있다고 보았으며 했다. 이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다 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대립이죠. 무슨 패턴을 읽어라? 비교, 대조 패턴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이처럼 딱 정리가 돼야 되죠. 맞지? 소크라테스를 포함하는 이후의 전통 형이사학자들과 니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게 이런 문제들은 보통 무슨 문제로 출제된다?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형이사학자들은 현실은 진짜다, 거짓이다. 이거 안 좋은 거다, 이거지. 그렇다면 현실 넘어 것, 여기서는 없는 말인데 초현실이랍시다, 그냥. 현실을 넘어난 것, 이게 최고다,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첫 문장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삶의 목적은 어디 있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그죠?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다 해서 형이사학의 여러분들이 필기를 굳이 하겠다면은 요거 필기해 놓으면 되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일부러 제가 쓰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말 자체가 좀 벌써 모순 아닙니까? 보세요. 이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 그렇다면 삶의 내부에 있는 거야, 삶의 밖에 있는 거야. 즉, 삶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삶하고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뭐를 찾는다? 삶의 의미를 찾는데. 미친 거죠. 삶하고 이제 곧 뒤에 나올 건데 삶은 현재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현재가 아닌 걸 가지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답니다. 이게 형이사학자들입니다. 니체에 따르면은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철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했다. 요거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란 거 보이나? 같은 말입니다.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 맞죠?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고, 즉 삶이 아닌 건데 그거 우리가 사는 이유랍니다. 왜 사느냐 했더만 나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건 이 지랄이죠. 도덕적 선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의 뭐다 욕망은 억압돼야 되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막상 친다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죠? 물론 제 제자들 중에 여태까지 일일이 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너 80분 만에 다 푸니? 예, 풀고 시간 남아요. 훈련입니다, 다. 훈련의 문제입니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를 제가 원하는가 하면은 표시를 달려야 됩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두 개가 서로 비교 대조 패턴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갈 것이냐. 방금 내가 뭐라 했으면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댔니? 어떻게 나온댔니? 이해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치불일치 문제로 많이 나온다 했지. 저는 선생님 6등급이라서 글자가 막 날아다녀요. 읽으면 또 까먹어요. 많잖아, 아이들. 그럼 우리는 긴 지문 나오는 뭐 그냥 막 거부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표시를 달려. 지금 제가 밑줄을 껐는데 그 밑줄이 물결 밑줄이죠. 물결 밑줄이 전부 다 누구랑 관련되는 겁니까? 전통 형이 상학자들이죠. 조금 더 하고 싶다라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봐봐라. 초월적 가치의 추구, 이성적 사유 이런 말 나오면 다 누구 거다? 전통 형이 상학이에요. 선택지에 뭐 초월적 가치 이라면은 누구다? 니체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해서 벌써 X죠. 이 말 알겠니? 뭐 그렇게 훈련하는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해해야 풀리는 아니거든요. 이해 못해도 뭐 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도 푸는 게 바로 시험이죠. 자, 그래서 욕망은 뭐 하라? 억압하라. 현실적 삶이 부정되라는 것을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필기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 일부러 밑줄 껐죠. 왜 끈줄인지 알겠지? 이거 누구 거다? 니체란 얘기죠. 도덕적 선에 맞지 않은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 이거는 누구의 세모의 뭐에 대한 비판점이죠. 형이 사업자들이 니체한테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한다는 얘기지. 너희들은 현실적 욕구들은 정말 막이 짝이었는데 쓰잘데기 필요한데 무가치한 건데 그거를 충족하려고 지랄하나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니체는 중요한 말이죠.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가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무슨 뜻이죠? 종교를 전파하나 그 전도가 아니고요. 뒤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된 사유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죠. 이게 니체가 얘기했던, 보세요. 요 얘기죠. 혹은 이 얘기죠. 그 자체로 뭐여야 되는데,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찌 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맞죠?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지. 삶을. 초월적 가치가 뭡니까? 도덕적 선의 실현이었죠, 아까. 안다. 여기 나중에 23번의 답입니다. 니체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해라 했을 때 기억이 아까 우리가 물결 밑줄했던 거 아닙니까? 현실 아닌 걸 가지고 뭐 현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2문단 읽었습니다. 3문단 갑시다. 이제 3문단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제 전형적으로 니체에 대한 얘기죠. 이제 전통 형이사학의 도덕적 가치를 따라가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형이사학과는 달리 중요한 말 나오죠. 각자가 뭐로서?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즉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말 나오죠. 주체성이란 말 나오지. 그게 니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자는 욕망. 아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형이 사학은 욕망을 억제하는 게 좋다 했죠. 그 무가치한 것에 왜 매달리느냐라고 했는데 니체는 욕망, 뭐가 필요하답니까?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따옴표 나오는 겁니다. 아곤이라 했고 아곤 모를 것 같아서 경쟁이라고 했네요. 자, 니체가 필요한 것은 두 개네요. 요놈과 요놈입니다. 니체가 갖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현실의 주인으로서, 이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힘의 의지와 아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지는 참 좋은 말인 것 같는데 힘은 좀 뭔가 우리가 좀 부정하는 말이잖아. 그죠? 힘이라니 비름한 걸. 힘 같은 말이 뭐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자 하는 욕망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3등급입니다. 그렇다면은 2등급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1등급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힘의 의지네요. 의지가 있어야 되죠. 미안하다, 아프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왔습니까, 지금? 학원 왔네요. 여러분들은 니체에 따르면 힘의 의지가 있는 존재네요. 여러분들은 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존재네요. 그렇죠? 혼자서 지랄병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되죠? 이것은 자기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렇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이랬네요. 이해했습니까, 요마? 이 자리에도 지금 손들지 마라, 손들어 해서 3등급에도 손들어봐. 자, 한 명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보세요.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은 서로 손잡아야 되나? 손잡는 척 하려면 밀쳐야죠. 자, 어쨌거나 A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B의 의지가 있습니다. 맞죠? 한 명만 있겠지. A 다시로 가겠지. 얘가 이제 A가 2.9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겠지. 또 다른 B의 의지를 만나겠지. 그러면서 또 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끊임없이 올라갈 거 아니가. 이제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이 끝이 아니잖아 또. 100점 받아야지. 그죠? 자, 끊임없이 가는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바로 뭡니까? 욕망이죠? 우리 인간이란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소크라테스 이후에 형이 사학자들은 수용해라 했나? 억제해라 했나? 억제해라 했죠.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쉽죠 이제. 당연히 이 정도 읽으면 아마 뭐도 이해됐을 거다. 경쟁이란 단어도 충분히 이해되었겠죠.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적으로 상승시키자는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자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경쟁이란다. 자신과 동등한 3.0등급이든가 자신보다 뛰어난 2.1등급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죠.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남을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얘기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그리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멋진 말이네요. 니체. 본인은 6등급이면서 학교에서 시험 범위 해가지고 문학작품 만약 150개를 던졌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해요. 이거는 힘의 의지가 있는 거가 아니면 도란 애들이야. 이거 도란 애죠. 학교든 학원이든 목표는 뭡니까? 100점 받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원용쌤 수업도 100점짜리입니다. 인정 안 합니까? 자, 학교든 학원이든 다 학생의 1000명이 안 돼 있든 10명이 안 돼 있든 100점짜리 강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6등급밖에 안 되면서 6등급 받은 이유가 뭐죠? 몰랐어죠.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150개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6등급 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4.5등급이 9등급이 중간이니까 6등급은 중간보다 이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맞춘 문제조차 지는 틀렸다는 얘기지. 이 말 알겠나?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맞춘 문제를 지가 맞출 수 있다면 얘는 분명히 4.5등급 안에는 들어오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치 문제를 꼼꼼히 해서 확실히 지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100점짜리만 맞춘 문제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말 알겠습니까? 수능도 똑같습니다. 시험 치고 난 뒤에 어땠니? 선생님 이번 6월 1일 날 모의고사 정말 지랄 같아요. 왜?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 오, 시간 부족했어. 몇 문제까지 풀었는데? 35번까지 풀었어요. 뒤에는 그냥 찍었어요. 그래? 어이구, 수고했어. 35번까지 다 맞았니? 아니요. 35번까지 다 틀려놓고 시간 부족하답니다. 그 시간 부족한 애가 아니고 뭐죠? 모르는 애죠. 자, 이번 6월 1일 날 시험에 80분을 투자해가지고 1번부터 15분까지 풀었습니다. 16분부터 진짜 시간이 안 됐어. 빌어먹고 화법, 장문, 문법까지 푸는데 지는 80분을 다 소유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있죠. 그리고 15분까지 다 맞았어. 이 친구 시간 부족한 친구 맞냐 안 맞니? 맞죠. 화이팅이죠. 그렇다면 그 친구는 가운데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되나 이제? 화법과 장문과 문법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인가죠. 그런 아이는 원형해줘야죠. 그러나 35분까지 풀고 시간 부족하다 해놓고 35분까지 매겨보니까 60점도 안 나와. 60%도 안 맞다는 얘기죠. 이 말 알겠나? 이거 시간 부족한 게 아니고 모르는 아이죠. 그런 애한테 선생님 뒤에 거 어떻게 풀어요? 지랄병 하지 마세요. 이 말 알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기분 가지고 별 예문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150문제, 150개의 문학작품을 다 공부하려고 하는 지 크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 알겠습니까? 자신의 힘의 크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상승할 목표만 가지고 있는 아주 우직한 어리석은 아이죠. 갑니다. 그러기에 악원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다 이네. 선생님, 지가 2등급 올랐으면은 2등급 받아야 될 친구가 한 명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경쟁자 제압한 거잖아요. 맞죠? 철학은 원래 이렇게 말장난입니다. 경쟁자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다. 따라서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선의의 경쟁자.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대충 안 읽어도 되죠.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1등급끼리.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인정함으로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뭐다? 상호 존중의 형태다 이거지.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래서 글 읽었더니 이래 되네요. 문단이. 맞죠? 1문단, 2문단은 무슨 패턴이고요? 비교 대조 패턴이었고요. 3문단, 4문단은 무슨 패턴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개념 설명하고 뭐하고 특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하나 더 있었지, 패턴에. 사례 있었지. 뭐는 없었습니까, 사례는? 가온용 수업에만 있었죠. 그지? 보통 이렇게 사례는 보통 어떻게 나온다? 보기로 나옵니다. 너희들은 원용쌤 만나서 다인 줄 알아라?
사례는 보통 이 개념 특징 이런 패턴 글에서는 사례는 보통 보기로 많이 제시됩니다. 25번 있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5문단 마지막 문제 뭐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니까 마지막 문장은 의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은 적절하지 않은 거 꼭 하세요. 표시. 무슨 유형이다? 노유형입니다. 노유형은 어떻게 풀라 했니? 틀린 것을 찾아라. 제발 정말 이 강의 왼쪽 지문 이거 이해 못해도 됩니다. 이 강의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뭐를 보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은 뭐하라? 패스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게 나옵니다. 선지에. 이것도 제시문이 있었나? 어디 있지? 찾으랍니다. 하지 마세요. 그 짓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너희들은 100점짜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요. 너희들은 원용시험처럼 이렇게 못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 너희들은 아직 학생입니다.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찍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체크, 너희들은 그러잖아. 3번 보니까 3번이 틀렸다 이거야. 그런데 5번 읽으니까, 이거, 어디 있더라? 모르겠는데. 어느 것이 틀렸을까? 지랄병 해볼까요? 5번 딱 찍죠. 그러면서 매겨보니까 3번이 답인 거야. 아이씨. 그래 했을지 봅니다. 3번이 답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5번은 왜 안 될까요? 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내한테 맞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스 유형 가지고 합니다. 적절한 거. 적절한 거는 3번 맞다 해놓고 5번 읽으니까 지문에서 읽은 기억이 없거든. 읽은 기억이 없는 거지. 그건 기억이 없는 거죠. 자, 기억이 없는 것도 패스하라. 기억이 없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말이 이상하네. 이 말이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에이씨. 3번이 답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랍니다. 예수형 가지고 예수를 뭐처럼 풀라? 수학처럼 풀라. 기억납니까? 수학의 답이 2인데 2.5를 가지고 선생님 2가 답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 풀었다 왜 2.5는 안 나옵니까? 2라고 있는 거와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제발요. 자, 틀린 유형입니다. 보세요. 선지 1번 했네요. 선지 2번 에이 뭐는 했는데 공통점은 안 나왔네요. 돌았죠. 뭘 변해? 변천을 통실합니다. 이해했나? 통실하는 것은 시간 흐름이 있는 것을 통실합니다. 참고로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을 공시라고 해요. 됐어? 알아두세요. 이 의의 없습니다. 사례 들었나 안 들었나? 보기에서 든다 했죠? 여기 나와야 되죠. 체크가. 정답 4번이네요. 의의 밝히며 마무리했죠. 22번 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푸는가 봐봐라. 항상 이렇게 슬래시 해두세요. 항상. 제발입니다. 슬래시 하세요. 하고 난 뒤에 일종의 뭐다? 휴지, 포즈를 주고 난 뒤에 읽어라. 전통형이사학에서는 해놓고 머릿속에 전통형이사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정도 기억력이 없습니다. 하는 애들도 있을까요? 9등급짜리. 무슨 말이겠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처럼 다 읽고 풀지 마세요. 왜 다 읽고 풀어? 문제만 풀면 된다, 우리는. 우리는 문제만 풀고 대학만 가면 되잖아. 다 읽고 풀지 마. 1달락 보고 1문단 읽고 찾아. 2문단 읽고 찾아. 그래도 돼. 단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럼 시간 줄여야지. 그 친구는 선생님 제가 이 문제 다 80분 동안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이 한 집은 다 풀었습니다. 그래? 다 맞아? 잘했어.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네가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구나. 맞잖아 이제. 자, 보세요. 요거는 1, 2문단에서 나오겠지? 니체는 됐죠.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 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제를 제시하는 보조사거든요. 전통형이상학에서는까지 슬래시 해놓고 생각합니다. 맞죠? 참된 세계는 현실 어디에 있다? 너머에 있고 현실 세계는 거짓이라 있거든. 전통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절대적 가치, 이성적 사유 전부 다 물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니체는 왜 했습니까? 무가치한 현실적으로 충족하는 태도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니? 형이상학자들이 니체와 같은 철학자를 비판하는 말이지. 정답이네요. 더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니체는 긍정적이죠. 됐습니다. 23번 문제. 기억이 아까 뭡니까? 현실 아닌 걸 가지고. 맞지? 현실 아닌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삶의 어떤 잣대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거. 뭐처럼 풀어라? 수학처럼 풀라.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지 말고, 선지를 보지 말고, 기억의 의미, 니체 입장에서 기억을 좋아하겠나, 비판하겠나, 당연히. 비판하겠죠. 어떻게 비판할까, 이거죠. 나왔잖아, 벌써 이미. 여기서.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 거꾸로 된 거다, 이거지. 현실 러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현실을 가지고 있노 찾습니다. 현실 러브에 있는 걸 가지고 뭐 현실이라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삶을 이렇게 삐끔 따끔하니까 딱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악불사 이걸 내가 왜 틀렸을까? 바보. 괜찮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자, 잠깐만, 여기서 또 있습니다. 적절한 건 이렇게 풀었잖아요. 해놓고 아들 그걸 합니다. 1, 2, 3, 4은 왜 틀렸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 아닙니다. 뭐는 좋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과학 지문 하나씩 틀린 게 나오거든요. 정말 100% 읽었다면. 이 말 알겠니? 자, 여기서 100점 받을 친구들 이제. 선생님, 저는 뭐 1등급 만점 안 합니다. 나는 막 정시로 가가지고 표준점수 난 135점, 140점 받아야 돼요. 파이팅! 자, 그 친구들이 일일이 확인 다 하세요. 넘어가자. 저는 안 할랍니다. 윗글의 A가 힘의 의지입니다. 비교연의 소펜하우어는 맹목적 욕망이라 했으니까 이 삶의 의지를 좀 안 좋게 보는 모양이야. 한번 볼까요? 행복을 느끼지만 한편 권태, 그래서 고통이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네.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이지? 요거는 플러스잖아. 요건 마이너스고요. 맞지? 그래서 뭐 해랍니까? 참 금욕해랍니다. 완전히 버려랍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비교 대조 패턴이었지. 니체는 자 OX 적절한 거 동그라미 치놓고 OX O죠? 미쳤죠? 맞지? B 쪽이 틀렸죠? 이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였잖아. 됐니? 선지 2번. 에? 이런 게 있었나 싶죠? 이해됐습니까? 모르는 것 혹은 기억나지 않는 거죠? 일단 개무시. 4번. 뭐 찾아라? 완전 맞는 거 찾아라는 얘기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답이네. 맞죠? 100%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뭔 말이고? 뭘 추구해? 됐니? 그리고 답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이제 채점 다 하고 난 뒤에 4번 찍고 가는 거다. 시험 칠 때는 3번 까먹으세요, 그냥. 원영이 말을 신의 말로 여기고, 적절한 것은 그냥 적절한 거 찾아. 됐나? 저 선생 이상한 선생이네. 3번 왕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가, 제발. 답의 성격을 알면 정말 쉬워집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학교 내신도 이렇습니다. 학교 내신도 선생님이 비록 한 명이 출제하고 한 명이 검토하고 그 한 명이 교정까지 하지만 그래서 좀 오류 문제가 혹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것을 본인이 정답으로 생각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항상 그 정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됐니? 문제 출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해진 거죠. 자, 보세요. 3번은 확실히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런 거 없었지, 우리. 보기에.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욕망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존재와 무관한 욕망. 요거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했잖아. 이거는 우기면 돼. 근데 이거는 이상해.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25번 문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라는 얘기는 윗글이 뭐예요? 문맥에 동지하는 사람이야. 윗글이 논지와 동일한 거야. 아는 것입니다. 기록 경기, 세모 경기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라이벌전인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했네요. 와, 열광했습니다. 이때 을은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뭐 했노? 이 둘은 선의의 아까 뭐라 했지? 경쟁자? 파트너라 했네. 이 글에서는 파트너고 결국 요거는 뭡니까?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죠. 1번 아 있네. 선의의 파트너. 안 해도 되죠? 이런 말 없었잖아. 제시문에. 뭐는 봐라. 자기 능력의 크기는 봐라는 얘기지. 따라서 경기를 대하는 을의 모습은까지 슬래시를 치놓고 항상 바로 읽지 마라. 슬래시를 치놓고 이 의미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 말 되겠나?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보다 적절한 건 문제 출제하는 게 더 어렵거든. 왜냐하면은 나머지 선지 4개를 엉뚱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하나 딱 정해놓고 나머지 선지들은 제시문에 있는 1문단에 있는 말 혹은 5문단에 있는 말 2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꼼꼼히 이해를 못한 아이들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제. 자 넘어갑니다. 다 했네요. 과학지문입니다. 문단 기하세요. 1문단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 오호 STR 분석부 뭔지 몰라도 DNA 분석하고 관련되는가 배 3문단 상동염색체 과학지문 중에서도 생물이었지 STR 분석을 이걸 화제는 뭘 것 같아라고 보이죠. STR 분석이란 얘기네. 5문단 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 지문이고 제목은 STR 분석법에 대한 얘기죠. 이 글이 화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1문단 가겠습니다.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 많죠? 우리 많이 봤습니다. 유전자 감식해주세요.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뭐가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거지. 그리고 STR 분석법은 DNA 분석의 일종이란 얘기죠. 해서 STR 해가 영어로 나오고 같은 이게 무슨 뜻이다? 짧은 연쇄 반복이다라고 했네.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해서 일단 화제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방금 두 가지나 DNA 무슨 특정 구간입니다. 여러 개 중에 긴 것 중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 뭐가 나온답니까?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뭐해? 반복하여 나타난답니다. DNA 두 가닥 아니가 거기서 어디서 짧은 어떤 특정 구간에 그것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2문단
이제 난 뭐 설명하겠다?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뭐 하지 않겠다?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돌대가리들을 위해서 뭘 설명해 주겠다? 상동염색체가 뭔지, DNA가 뭔지, 염기서열이 뭔지를 일단 먼저 설명하고 원리를 이해하겠다. 맞지? 했더니 상동염색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DNA가 여기 있고요. 염기서열이 여기 있네요. 상동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받아가지고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지. 상동, 서로 같다. 뭐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DNA는 4개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닌, 그리고 타이민 해서 있고, 이게 서열이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거죠. 이거를 뭐다? 염기서열이라고. 그래서 요까지는 보충 설명이죠, 그냥. 자, 이거는 중학교 과정을 좀 마쳤으면은 알만한 내용이고, 문과 아이들이나 예체능계 아이들은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웠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단에 나오는 요 정도 지문은요, 고3 때 올라가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물 지문에, 우리 과학 지문에서 생물 지문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작년, 재작년,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는 정말 PCR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했을 때 유전자, DNA뿐만 아니고 RNA, DNA를 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기서열의 배열이 어떻게 서로 상보적이냐까지 다 기본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이제 PCR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개념으로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문단 읽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STR의 분석법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상동염색체 내 특정 위치입니다. 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면 뭐가 있답니까? 짧은 염기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답니다. A와 B의 특징이 있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차가 나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여기서 이 점은 A하고 B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원리입니다. 방금 2개입니다. 짧은 염기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 이거 되었나? 자, 이제 나오는 사문단 갑시다. 어떻게 하느냐죠,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라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가. 이 말 알겠지? 과정 패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데 첫 번째 좌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번호, 염색대 번호 나오는데요. 그 위치를 좌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NA 프로필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했을 때 이제 이거는 그림을 읽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 이 쌍 하나, 오른쪽에 이런 쌍 하나 이래 있지.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입니다. 됐니?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4가 염색체 번호라고 했지. 이 Q는 뭐냐면은 상단 분야, 하단 분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1.3이라는 것은 요것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31.3번 염색대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 칠판에
그림 봅니다. CTTT, CTTT, CTTT에서 왼쪽은 3번 반복되었지.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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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TT에서 5번이 반복되었지. 따라서 이 자유에 따르면은 3-5, 마치 3번 반복되고 5번 반복되었다. 이처럼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뭐라 한다? DNA 프로필이란다 이거죠. 잠깐만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 한번 봅시다. 이 보기 문제 1번 자위에 결과값이 5-3이죠. 그렇다면 왼쪽 상동 염색체에는 같이 반복되는 게 뭐가 있고요? 즉 AGAT라는 염기 서열이 5번 반복되었고 요거는 몇 번 반복되었다? 3번 반복된다는 얘기지. 이 말 알겠니? 만약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 이제 5문단 읽어보면은 20개 자위가 표준이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개까지 지금 이제 자위가 나왔잖아요. 표에는 지금 4번부터 19번까지는 생략되어 있죠, 지금요. 그렇다면 요 AGAT라는 염기 서열만 비교해 봤을 때 AGAT는 왼쪽 이 염색체에서는 지금 5번 반복되었고 오른쪽에서는 3번 반복되었죠. 그 다음에 3번 자위에서는 2번 반복되고 7번 반복되었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DNA 프로필로 미루어보아 AGAT 염색체는 이 DNA는 뭡니까? 이 순서는 이 염기체 서열은 결국 12번 이상을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요. 그것도 나중에 선지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 얘기했어요. 요거는 QQQQ니까 다 어디입니까? 다 하단부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지네요.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20개 자유를 표준하여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단다. 비교 샘플의 DNA 표준 프로필이 모두 똑같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일의 거의 수확률이 100%에 다 안 하고 왜 가깝다 안 하고? 왜 가깝다죠? 이거는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는 기납적 추리거든요. 통계적 기납. 여러 자료가 많을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죠. 이 말 알겠습니까? 자료가 많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요. 단 한 가지 사례가 나오면 그거는 어긋나잖아요. 그죠? 100%의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아직까지 뭐가 안 된다. 과학기술이 아직 발전이 안 된 모양이야. 따라서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유의 개수는 점점 더 뭐하겠고 늘어날 거고 더 정밀해질 것이다 까지 전망까지 얘기하고 있죠. 의의와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확실히 답을 골라라는 얘기죠. 모르는 것, 기억 안 나는 것 하지 말고. 사람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가 다르다. 미친놈이죠. 사람마다 다른 거 뭐였습니까, 방금? 기억 안 나나? 반복되는 횟수였죠. 염기 종류는 몇 개? 4개. 끝입니다. 상동 미쳤죠? 서로 다른 모양. 그럼 상동이 아니죠. 이동이죠. 이동이 아니네. 상이죠.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염색체 개수를 파악해야 된다. 뭐고 이게?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해가 뭐다? 어떤 위치를 특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 되겠나? 자, 봐봐라. 먼저 분석하는 염색체의 위치가 특정돼야 되는데 그걸 자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위치가 있다 합시다. 여기에 지금 그림 보이죠? 여기에 어디를 할까요? 야! 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를 하겠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여기니까 P네, 그죠? 여기를 하겠다 했습니다. 해서 여기를 잘랐습니다. 마이크로 가위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빌어먹은 반복되는 구간이 없어요.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이런 말. 가능할 수도 있겠지. 이 말 알겠나 지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봐봐라. 짧은 연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지. 뭐가 있다? 특정 구간이지. 아닌 구간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지금 몇 개다? 20개래. 됐습니까? 더 발전하면 이제 아까 30개가 우리가 30개 미안하다. 곱하기 10. 30개가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과학이 발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계속. 20개의 표준 단위에서는 염기소열 SPR이 이거 왜 합니까? 그죠? 있는 거죠? 이제 하고 있는 게 20개 아닙니까? 너무 쉽죠? 맞지? 30개 중에서 이제 일부죠. 겨우 몇 개 찾았다, 우리 지금? 20개 찾았고, 특정한 것 찾았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맞죠? 일부만 절단해가 보는 거죠. 자, 이번엔 무슨 문제입니까? 추론이죠, 추론. 있는 게 아니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하객꾼이라는 이런 식입니다. 맞죠?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이죠. DNA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되지 않아. 아까 했잖아요, 이거. 정답이네. 아까 제가 했던 말이죠, 요거.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동일한 위치입니다. 서로 같아야 되죠. 상동인데. 동일인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자위라면 당연히 뭐다? 됐죠? 다른 게 아니고 같아야 되죠. STR 분수는 4종류가 아니라 방금은 2개밖에 없었지. 2개지, CT. 맞죠? 자, 그래서 4종류 모두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위는 20개 있었다 했죠. 넘어갑시다.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학지문은 제가 OX 판단 다 해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보기에 나오는 것은 누구 거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징했습니까? 인마를 용의자로 특징했지. 맞지? 얘는 갖다 특정했으면 인마를 특별히 정했죠, 이제. 특정해가지고 얘의 유전자 분석을 한 거 아닙니까? 해서 이 을이 뭐 해야지? 동일해야지 얘가 뭐다? 범인일 것이다라고 확정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이게 범인이고 이쪽이 을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까. 맞지? 봐봐라. 을의 분석 결과가 2에서는 뭐가 나왔다? 4-8이 나왔지. 20에서 8-4가 나왔습니다. 20개가 다 맞아야지 뭔데, 범인인데. 이거 하나 어긋났잖아. 미쳤지. 이 문제 틀린 애들 있지. 후회하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내가 돌아서 맞구나, 당시. 그 재심은 꼼꼼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크게, 여러분들 그림, 이게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 아닙니까, 지금? 할 때, 내가 도민법 이거를 놓쳤구나라든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심은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데 시간 투자합니다. 자, 선제 1번 가겠습니다. 7번 염색체라 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20번 자위네요. DAT의 배열이 뭐다? 4번 하고 8번 반복되었지? 맞네요. 부계와 모계에서 자,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66 요거제. 하니까 2번 자에서 나왔잖아. 그렇다면 4에서 19까지는 아직 여기 도표는 없지만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따라서 뭐 이상이다? 하나 이상이다죠.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듭니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번 염색체입니다. 요거 5번 염색체. 최소한 몇 번 했습니까? 이것도? 2번 했지. 그러니까 2번 이상은 지가 똑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2번 이상 활용되어야지 당연히. 그래. 왜 합니까? 의뢰 DNA 프로필을 왜 만들랍니까? 빨리.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죠. 그러니까 동일한 걸 해야 되죠. 쉽죠? 의뢰 범인이라면, 만약에 범인이라면, 얘가 범인이라면 AT 서열하고 결과값도 같아야 될 거 아니가? 맞죠? 따라서 범인이라면은 반복의 수의 합이 5가 제일 많았고 7이 제일 많았잖아. 따라서 12보다 클수록 맞잖아. 정답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32번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네요. 그냥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은 추정일 겁니다. 추정. 추정할 때 추자는 추측하다는 얘기고 정자는 판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엉뚱한 선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사회 제시문이네요. 그죠? 아주 행복한 제시문이네요. 저를 때리고 싶죠? 가글과 나글의 복합지문이죠. 보통 인문제재에서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사회제재네요. 자, 1문단 했습니다. 가격,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기억연이 나오네요. 자, 적어도 2학년 이제 1학기를 마치는 입장이라면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2문단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니까 이거 무슨 패턴입니까 지금? 비교 대조 패턴이겠지? 자, 그 다음에 3문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나학을까지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가학을만 읽고 가학을 관련 문제 다 풉니다. 문학작품에서 현대시 같은 경우도 복합으로 제시되고 많잖아요. 가나다로는 가 읽고 가 관련 문제 풀고 그러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가의 공통점 하는데 어떻게 풀어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적절한 것은 정말 적절한 게 적절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원용이는 잘생겼다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원용이는 남자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귀엽다고 생각할 수겠지만 갑시다.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을 차이점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림 알죠? 자, 요 사람은 유명하죠. ADAM 아담과 이브 자,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 그림 뭡니까? Q T 아이씨 이거 무슨 곡선? 수요일까 공급일까? 파란색 하늘색 수요입니다. 이거 초록색은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이게 가격이죠. 이게 량이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가격이 이게 P2랄까? P1이랍시다. P2 가격에서 P1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좋아하죠? 공급자야 수요자야? 수요자.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그렇다면 수요량은 당연히 뭐다? 늘죠. 따라서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요밖에 안 됐는데 이래 되니까 이래 되었죠. 이래 되면 그냥 폭발적으로 와 개나 소나 다 사죠 이제. 이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니?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많이 내나? 안 내죠.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면은 보세요. 가격이 이럴 때는 공급량이 이까지나 되었죠. 그런데 가격 했을 때는 공급을 이렇게 줄이게 되고
이 말 알겠습니까? 수요를 이만큼 수요를 느리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가격은 어디서 됩니까? 바로 이 선이죠. 이게 이분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선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막상 이래 안 되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죠.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매기는데 뭐도 필요합니까? 비용도 필요하죠. 비용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 비용에는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는가 하면은 고정 비용이 있고 유동 비용이 있어요. 제가 학원을 처음 만들 때 들어간 고정 비용이 있겠지? 맞지? 그리고 지금도 나가는 고정 비용 있어 없어? 있겠죠? 뭔데? 전기. 아이고 그건 얼마 안 되죠. 그건 한 달에 한 50만 60만 나옵니다 우리는. 선생님 월급이죠. 제가 큰 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어쨌거나 이 말 알겠니? 그렇다면 저로서는 한 반에 한 명 넣는 게 좋아요? 한 반에 100명 넣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우리 제일 큰 강의실을 너희들이 봐야 돼, 그죠?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자, 자, 어쨌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명 넣었을 때나 100명 넣었을 때나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계라는 말을 써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한계 뭐냐 한계 비용 맞네. 한계 비용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 말도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란 말도 있죠. 콜라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한 병 처음 먹었을 때 만족감 엄청나겠지. 2병 먹었습니다. 만족감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3병 먹었습니다. 이제 주는 사람을 때리고 싶겠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점점 갈수록 비례하고 올라간다. 아니면 갈수록 떨어진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이란 말도 있고요. 이해됐나? 한계 수입, 한계 병할. 이 한계는 제발 영어로 한계가 있네. 리미트, LIMIT를 해석하면은 경제는 빵점입니다. 이 한계는 저는 뭘지 발음이 더럽더라도 이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어를 잘 모르니까 애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계는 한계다. 한계 만들 때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 한 개 더 추가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한계는 뭐다? 한계다. 됐니? 자,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지문을 읽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까지 왜 했는가 하면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5분 정도를 때울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 수업한 겁니다. 할게요. 자, 따라서 완전 경쟁시장은 아까처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투명손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동질적인 거래대 시장으로 시장을 막기위해서 됐죠. 그러나 독점시장은 비슷한 대체적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하여 공급하는 극단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다 해서 이것도 모르겠으면은 이제 정리해줘야 되죠. 이렇게. 됐나? 독스카드 만들어서 해두세요. 3학년 때까지 이런 1문단 넣으면은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시간 줄여야 되지? 맞지? 시간 줄여야 됩니다. 2분, 28분, 38분. 아세요? 선택 12분, 문학 28분, 독서 38분. 그래서 무슨 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 여기서 선택과 문학 시간을 더 줄여야 돼요. 선택과 문학 12분, 28분이니까 40분 아닙니까? 그걸 35분 안에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점을 드립니다. 끊으세요.
문학 꺼내야 됩니다. 올해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리겠더라. 그 어렵다는 독서 지문이 다 수능 특강이야. 문학 지문들도 다 수능 두 개인가 제외하고는 다 수능 특강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특강 반영 비율이 70%인데 그것도 간접 반영으로 이번에 보니까 간접 반영이 아니고 뭐 직접 반영이고요. 참네. 야, EBS 대박 났어요. 내가 EBS 출판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정말 돈 벌었을 건데 EBS LI 빙신 새끼.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가 이거는 쉬워서 안 읽어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결정자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제가 이걸 왜 대충 읽는가 하면은 1, 2문단까지는 지금 도입입니다. 완전 경쟁시장과 독점 시장을 그냥 비교대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화제는 뭐냐 이거지. 필자는 뭘 얘기하고자 한가 그렇다면 나오죠 이제. 화제 전환 접속어 요거 나오죠.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두 개 나오는 거죠. 지문 어렵게 보였지만 지금 아주 단순해지죠 지금. 항상 잊지 마라. 선구조 후 내용파. 여러분들은 어제 시험 칠 때 무턱대고 숲속에 들어갔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33에서 38번 문제 푸는데 미로가 되었죠. 뭐지? 이게 어디 있었더라? 이라고 했죠. 그 시간 찾는다고 그거 찾는다고 시간 다 가죠. 봐봐! 이 글의 과제는 뭐다? 독점 기업의 뭐다? 이윤 극대화 방법이지. 그거를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에서 보겠다? 가격과 생산량이지. 그냥 바로 할까? 최적 생산량 글자. 가격, 최고 가격을 찾아낸다. 자, 했습니다. 자, 가격은 여기서 하고 생산량은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야지 기업한테 뭐가 된다? 돈이 제일 많이 벌린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제발 다시 얘기합니다. 갑자기 잔소리가 많아지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은요. 특히 과학의 지문은요. 여러분들 독서카드에서 경제 이론이죠. 경제 원리입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문단 읽을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가격이 당연히 상승한다. 이 말 쉽죠? 공급되는 양이 적으니까.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이니까 이까지 이해했으면 안 읽어도 되는데 가령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그걸 다 팔리게 하려면은 가격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낮춰란 얘기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다 팔 수 있단다. 안 낮춰도 돼. 안 낮춰도 돼. 그렇다면은 이론상으로는 다 안 팔린다는 얘기야. 이때의 가격을 90만 원이란다면은 총 수입은 180이고 한 단위 했을 때 한 개 수입은 80만 원이란다. 요 말 나왔죠. 독점 기업의 뭐는 한 개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이때 독점 기업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 아닙니까? 그 지가 독점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한 개 비용까지 고려를 하는데 한 개 비용은 제품 한 개를 더 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요 말은 정리해야 돼요. 한개 수입이 이거는 한개 수입이 뭐보다 한개 비용보다 높으면 뭐를 해라?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낮았을 때는 생산량을 감소시키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뭐를 조절해라? 최적 생산량을 조절해라 이거죠. 따라서 최적 생산량은 뭐하고 뭐가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라 했습니다. 최적 생산량은 한개 그래서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아니고 일치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때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다.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뭐 하기 있어서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방법 첫 번째입니다. 생산량을 어떻게 정하는가? 답해라. 뭐 할 때?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뭐 할 때? 일치할 때입니다.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할 때입니다.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어디죠? X축부터 불러라. 뭐, 콤마, 뭐? Q1, 콤마, P1이죠. 자, 여기가 바로 어디다? 최적 생산량 지점이죠. 따라서 기업은 Q1만큼 생산해야지 뭐가 된다? 최대 이윤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프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바로 Q1, P1 포인트죠. 좌표축이 이라니까 꼭 수학선생 같아. 갑자기 가보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이후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수요자들이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력 판매 최고 가격을 찾아내는 데 있지. 원용생 수업이 명품인 거야. 뭐 원용생 수업이라면 뭐 1000만 원도 내도 됐겠다. 그런 사람 많았는데. 듣겠다. 자, 1000만 원으로 듣겠다는 학생 부모가 2명 있고요. 100만 원 정도까지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다. 해서 15명 있습니다. 원영이가 독점기업의 CEO라면 2명 받아야 되나 15명 받아야 되나? 산수계산 안 돼요. 2명 받아야 되죠. 2천만 원하고 2천만 원 2억하고 1억 5천이잖아요. 맞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수요자들이 최대 지불용이죠. 이 정도 가격까지는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보세요. 또 한번 봅시다. 이제 기업의 뭐는 결정되었습니까? 생산량은 결정되었지. 생산량이 만약에 Q0.5 지점이라면 생산량은 당연히 뭐 해야 되노? 느려야 되지. 더 어디까지 느려야 돼? Q1까지 느려야 되지. 생산량이 만약에 Q3라면 Q1까지 줄여야 되죠.
생산량이 많아졌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는 많겠노? 판매 수익금은 많겠지. 근데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갔겠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지. 그랬을 때 이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죠. 크게. 예전 최적 생산량 했을 때보다. 이 말 알겠니? 이윤이 안 남는다가 손해다가 아니고. 잘 들어라. 최적 생산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보다 많이 생산하고 이보다 적게 생산해도 이윤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 최대 이윤을 어떻게 남기느냐. 봐봐라. 수요 곡선이 뭐라 했습니까?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Q1을 생산했을 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수요 곡선을 보니까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니? 흐하하하 해서 여기죠. 맞지? 따라서 이제 결론 냅시다. 이 독점 기업은 공급은 얼마만큼 하고 빨리 Q1만큼 공급을 하고 시장에서 팔 때 가격을 얼마만큼 책정해서 P2만큼 책정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하면은 기업은 뭐다? 최대 이윤을 얻게 된다죠. 그래서 Q1 생산하고 P2만큼 판매를 하면은 이윤이 얼만큼 생기죠? 빨리. 아, 그래, 최대인데 얼마큼 생기노? 한번 볼까요, 또? 자, Q1만큼 공급했지. 본래 얘는 그렇다면 가격을 얼마만큼 내야 되노? 가격이 한 개도 안 생기는 거, 이제 이익이 안 생기는 것, 얼마야? 요 P1만큼 판매했을 때는 뭐하고 뭐가 일치해요? Q1만큼 공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맞자, 단계 비용 곡선. 이 말 알겠니? 그래, Q1만큼 했을 때는 P1만큼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이 정도까지 가격 책정했을 때는 기업이 남는 게 하나도 없지. 따라서 기업의 순이익은, 순이익이란 말은 다른 개념이니까 그냥 이윤이라 할게. 이윤은 P2 빼기 P1이겠지. 요만큼 이익이 남겠지, 뒤한테. 됐습니까? 사회 지문 그림 이해됐나? 아주 쉬운 지문이다. 즉 해당 생산량에서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겠노? 부정적이냐? 어떻게 했노? 15명의 학생이 명품 가온용 선생의 강의를 못 듣잖아. 그지? 그리고 학원 가격도 인상되겠지. 그런 식이 된다.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가학을 읽었으니까 가학과 관련 문제 풀겠습니다. 가학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1번 X 됐나? 뭐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안 했지? 2번 갑니다. 미친 것. 됐죠? 3번 갑니다. 우와, 뭔 말이고 이거. 이래 풀어도 되죠? 4번 갑니다. 좋으네? 그죠? 5번 갑니다. 있었네? 됐죠? 답은 어디에 하나? 둘 중에 하나죠. 가학을해서 가장 투자 많이 된 지문은 어느 거죠? 4번이가 5번이가. 4번이 가장 많이 되었죠. 5번 요건 어디 있었습니까? 끝에 쫓겨 있었죠. 마무리 그냥 끝내주기 심심하니까. 너무 이윤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 4번 답 아닐까 생각하고, 왜? 적절한 것은 진짜 많으니까 적절한 것이니까. 갑니다. 기업. 완전 경쟁 시장. 니은 독점 시장입니다.
기억예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볼까요?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요. 기업은 가격 수용자다. 독점에서는 기업은 가격 결정자다. 그죠? 니은에서 기업이, 제가 시간 계산을 안배를 잘못한 거네요. 그죠?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나글이 있네. 생각 못해. 까먹고 있었어요. 니은에서 기업이 제품의 생산량을 갑자기 말이 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어깨전, 이것도 아까 제가 밑줄 끈 겁니다. 아까 밑줄 끈 거예요. 독점 기업은 시장을 위한 공급자로서 판매량을 늘리려면, 그렇죠. 진입장벽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네요. 미쳤죠, 5번은? 그치? 자유시장이, 경쟁시장이 지배하는 힘이 크답니다. 35번 아까 푸른 건데, 1번 갈까요? 최적 생산량 수준 어디로 해야 된다? Q1 지점으로 해야 된다. 됐죠?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제품 가격을 P1으로 낮춰 공급합니다. 유지되나? 아까 최고 이유는 어디서 해야 되나? P2에서 해야 되잖아. 유지되지 않죠. 쉽습니다. 3번 그냥 틀린 거 찾고 1번, 3번, 4번을 고민 없이 그냥 아웃시키면 돼요. 맞다면 됐다.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했습니다. 아까 0.05지. 적으면은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높음으로 맞죠? 한개 수입 곡선하고 한개 비용 곡선을 보세요. 0.5일 때 여하고 여 아닙니까? 그죠? 밑에하고 위잖아. 한개 비용 여잖아. 높음으로 해야 된다.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칠판을 따로 해가지고 쓴 거죠.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은 이유는 맞죠? 이것 5번 또 수업했던 겁니다. 되지? 그 다음에 36번 뒤에 풀고요. 낙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나오네요. 독점 규제하고 이런 법률이 있는데요. 아하, 뭐를 금지하지 않는다? 독점을 금지하진 않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이런 것들이 생기네요. 그런 뭐다? 경쟁 제한 행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 한대? 폐해 규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경쟁 제한 행위 중 첫째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착취 남용과 뭐가 있다? 방해 남용이 있다네요. 방해 남용은 또다시 뭐하고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부 토큰 거래가 있답니다. 자, 이걸 이래 되죠. 요거는, 전부 다 뭐다? 경쟁 제한 행위의 부당 행위잖아. 있는데, 여기는 이놈이 있고, 이놈이 있답니다. 됐지? 이놈 안에 또, 요 놈과 요 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분류 패턴 아니가? 맞지? 패턴 설명은 제가 독서 수업에서 다 했습니다. 패턴만 암기하라. 어떤 지문이든 오라. 이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조 잡았죠? 이해 못해도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착 찾으면 되는 거는 그냥. 자, 쉽습니다. 그냥. 시장 지배를 지가 지나치게 썼다는 얘기지. 지 지위를. 그게 바로 뭐 있다? 두 개. 착취 남용과 방해 남용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걸 갑질한 거죠. 둘째가 뭐니? 상대편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쟁기업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도 합니까? 이제 요거 뭐였죠 방금? 시장 지배 남용 요거 하나 설명했지. 이제 요거 설명해야 되죠. 부당한 공동행위.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설명하고 그거는 뭐하고 동일한 말이다? 카르텔 혹은
우리가 아는 말 뭡니까? 담합이네요. 몇 년 전에 뭐가 고발되었는가 하면은 휴대폰 업자들의 담합. 그지? 자식들. 무슨 말 알겠죠? 바로 오죠? 바로 직감되죠? 휴대폰 좀 문제죠? 이미 통신망 설비한다고 무슨 비용은 지출 다 됐노? 고등 비용은 지출 다 됐잖아.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회수를 했으면은 당연히 비용을 뭐 해야 되노? 낮춰야 되잖아. 일반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까지 뭐 이제 도로비를 내고 나면은 그제부터 안 되거든요. 맞잖아. 고정비 해가지고 다 뽑았으면은 이제 일정 수익만 남기고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다. 담아. 나쁜 거네.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 담아면 뭐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계약서 남긴 것뿐만 아니고 묵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만 했다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답니다. 이렇게. 됐죠? 자, 해서 이것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거다죠. 됐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반하면은 뭐 한다? 시정조치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서 이렇다 했죠. 4번, 5번 봅니다. 정답이네요. 5번 봅니다. 돌았죠. 뭘 문제? 그 다음 36번 풀어야 되나? 봅시다. 독점지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개 비용보다 뭐 설정하면은 지불 용의가 낮았던 수요자들이 일어나 한개 비용보다 뭐 했습니까?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기회가 감소된 거제? 감소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뭐 했겠노? 높게 한 거지. 정답 1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반도체 판매 1인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업체 뭡니까? 갑질이네요. 맞지? 구비하지 말라라는 뭡니까 이게? 다른 경쟁사지만 갑질 중에서 뭡니까 이거? 베타 조건부 거래였죠 아까. 베타 조건부 거래는 어디에 포함되는 말이었나 아까? 이거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말이었죠. 그죠? 자, 1번 갑시다. 맞죠? 2번 갑니다. 맞죠? 해 문제 푸는 거 봐라. 그 다음 5번 갑니다. 사례 1은 사례만 보는 거지. 지금 똑같습니다. 사례 1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거 맞지? 사례 1은 규제 대상이 되었네요. 자, 다 했습니다. 사례 2 갑니다. 국내 건설업체 C사는 서로 뭐 했노? 명시적뿐만 아니라 암시적 합의도 인정하는 거죠, 이거. 이것도 담합입니다. 됐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사례에 의해서 묵시적이지만은 담합이다. 사례에 의해서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다? 이거는 규제 대상 1할지 정답 4번이네. 마지막 문제 뭐죠? 문맥이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했습니까? 문맥을 봐라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 들어가는 구조를 판단하고 그거하고 성격 같은 걸 찾아라 이랬거든요. 했더니 1번 같은 경우가 A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못 찾겠네요. 이를 규제하는 제가 이것만 쓰겠습니다. 폐해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규제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죠. 맞죠? 정답 1번입니다. 선생님 이래 풀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선지, 뭐, B는 이렇게 A와 B로 나눌 수 있다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보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구조 동일하고,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있어야 되고, 됐니? 그 다음에 성격 동일해야 됩니다. 수업